생각나면 꼭 메모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잘 모를 때는 다음에 생각이 날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생각이 나면 그것이 모두 작품에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꼭 적어 놓습니다. 저희가 네.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제목으로 소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이게 사실 두 가지 매력이 같이 표현되기를 저희는 원했거든요. 조선시대 그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현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하늘이 우릴 껴안는 동안 두려운 건 없어. 모두들 자기만의 약점을 알지.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파문화재단에서 예술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여정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소향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즈넉 ENT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민우 PD입니다. 저는 올해 송파문화재단에서 임정진 작가님의 동화 쓰기 수업을 기획했었어요. 그때 특강 강사로 소양 강사님들 모셨었는데요. 그때 제가 강의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임정진 작가님이요, 워낙 또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소양 작가님의 열정 넘치는 강의와 매력에 후기가 아주 뜨겁고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래서 팬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많이 받으시는 질문인데 제가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소양 이름이 본명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지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쁜 이름의 뜻이 궁금합니다. 네, 이름이 성이 소 이름이 향 외자다 보니까 이제 필명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면서 본명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출판사에서도 그러셨고 또 성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도 많이 계셨었고 중학교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화교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 좀 생긴 것도 중국 사람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 화교라며 그래서 어느 날 얘기가 돌고 돌아서 와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름에 얽힌 일화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좀 원망도 했었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어릴 땐 얘기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향기향자가 아니라 고향향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고향은 평생 잊지 않듯 향이를 만나는 사람은 너를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지어주셔서 네. 네. 진짜 그 이름대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독자님들이 네. 되게 등단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독자분들이 되게 열혈 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저희 그러니까 엄마 작가 시리즈를 제가 기획했었는데 경력단절된 어머님들을 동화 수업인데 이게 소양 작가님이 뒤늦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셨는데 휴직하시고 그래서 그게 되게 흡입력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후기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돼서 되게 좋네요. 제 이름 뜻은 오늘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본명이라는 얘기는 몇 번 얘기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한데 이름 뜻은 처음 말씀드렸네요. 우리 잘생기신 유민우 PD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를 드리기 전에 많이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뵙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돌 같은 분이 와 계셔가지고 지금 편집자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편집자로 일한 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PD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데요. 편집자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한다면 4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배울 게 많은 단계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방송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광고를 일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편집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고즈넉 ENT는 장르물 출판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출판사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행복 배틀이라고 그 드라마화된 그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 그 로그라인이 다 나와 있는데 카드뉴스도 그렇고 다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봤거든요. PD님의 책과 영화 취향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미리 그 서면으로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항상 들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이기 때문인데 제가 이 자리여서 화원기 문구와 소영 작가님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귀신이 나오는 얘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귀신이라고 제가 딱 집어서 이야기 드렸지만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인간이 어떤 믿음으로 만들어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인간이 한이나 미련 또는 아픔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리얼리틱한 이야기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판타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계속 좀 제가 추상적으로 갔는데 이제 짚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화원기 문구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봤던 소설 중에서는 귀신이 나오지 않지만 또 믿음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탱크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을 정말 인상 깊게 봤었고요. 그 소설은 꼽자면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원래 말이 좀 많거든요. 네, 오늘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제일 근래에 감명 깊게 본 작품을 말씀드리고 영화로 치자면 데이빗 로어리 감독의 고스트 스토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영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만들어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원기 문구에 귀신이 나올 때부터 반가웠고 기분 좋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장르물 작가님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뵙자마자 포스가 다 남다르셨어요. 오늘 PD님도 포스가 남다르신데, 자, 그 화원기 문구 만드시면서 이 소양 작가님과의 작업 과정은 어떠셨어요?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저희가 근데 후반 작업이 되게 긴박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바빴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서로 같이 힘내서 고생했던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작가님께서도 이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다라고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 가지는 뭐 짧게 저희가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제목으로 소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이게 사실 2가지 매력이 같이 표현되기를 저희는 원했거든요. 조선시대 그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현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아이러니 또는 조합 이 제목에서 딱 완벽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작가님과도 상의 계속하고 회사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가님이 처음 지어주신 이름이 최고였어요. 네. 그래서 화원기 문구로 정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막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작가님께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표지 일러스트를 만들 때 의뢰를 하고 그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출판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한 것들까지도 작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님께서도 그림을 정말 좋게 잘 그려주셨고 결과적으로 책이 나온 뒤에도 그림이 너무 예쁘다 네, 이런 맞아요. 평가를 표지가 많이 너무 받았던 일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은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전혀 긴장하셨던 분이라고는 상상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작가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요즘 애들이 베프라는 말을 쓰느냐.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편집자로서 책을 편집하다 보면 그 용어 단어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될 때가 항상 오는데 작가님께서 베프라는 말을 요즘 애들이 쓰는지 조사를 먼저 해오신 거예요. 작가님께서 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프라는 말을 쓸 것이냐
혹은 절친, 뭐 찐친 이런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들로 수는 바꿀 것이냐, 뭐 이런 사이에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책이,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이 어쨌든 지금만 읽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소설이라고 해도 어른들도 함께 읽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능한 한 이런 단어나 표현들에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들 않길 바라면서 잘 선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그 수업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수업 준비도 정말 막 폰트 하나까지 다 정해가지고 미리 깔아달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수업에 그러니까 그 열정만큼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가님한테 좀 감동이 돼서 같이 일하는 것도 더 즐겁고 그런 시간들이 저도 있어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 우리 이 화원기 문구의 카드 뉴스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뭐 출판사 들어가면은 뭐 알라딘이나 교문고나 이렇게 카드 뉴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책식주의 유튜버가 만든, 저도 그거 보고 책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궁금해요. 이게 고준혁 ENT의 그 마케팅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카드뉴스랑 영상 트레일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책식주의라는 업체에서 그 워낙에 그 작품의 후킹 포인트를 잘 골라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런 카드뉴스를 통해서 잘 홍보하고 많은 분들께 그 어떤 이렇게 박수를 받고 뭐 이럴 수 있었는데요. 그것 외에 저희가 고준혁 이벤트에서 하는 마케팅 어떻냐, 뭐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렵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출판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따지자면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저희는 계속해서 분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하자면 아무리 어려워도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활로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계속 나아가야 될 방향, 저희 출판계 모든 많은 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라고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다른 매체들과 계속해서 연결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해 주시는 분들도 유튜브 운영하시면서 책들도 알리고 많은 이야기들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저희가 영상 콘텐츠며 뭐 저희가 했던 일러스트, 그 만화 같은 콘텐츠며 또 저희는 음원과도 같이 이제 동시를 토대로 가사를 써서 노래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음원 같은 것들과 좀 연결되어서 음악과 연결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고준혁 ENT라는 출판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A2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예요, 회사는. 그래서 저희는 방송 영상 그리고 연예 매니지먼트, 음악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들을 통해서 책들을 잘 알리고 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파급시킬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이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화원기 문구가 지금 2쇄를 찍고 3쇄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미 수출도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양 작가님 저 데뷔하신 게 첫 책이 2020년에 생태동화 공모전에서 수상하셔서 책이 나오셨고 그 작년에 정식으로 등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글쓰기 시작한 지 한 3년 반 정도 되셨다 들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7권의 책을 내셨는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책이 6권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단행본이랑 엔셀로지 포함해서 와, 이 그 기관차 같은 열정의 근원이 어디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무 길었구나 내가. 네, 두 개여가지고 의자가 왜 이렇게 높죠? 등단하시 3년 만 정도 아. 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책을 그거는 내신 비결. 제가 좀 늦게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작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작가는 아예 뭐 다른 사람 그리고 작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도 없었어요. 예, 별로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이들한테 책은 많이 소개하고 읽어주고 그런 거는 했지만 그랬는데, 그러니까 작가의 만남이 이런데 가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 질문에도 있지만
이제 복직을 하고 이제 오랜 육아를 끝내고 복직을 한 다음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학교의 프로그램이 생긴 다음에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니 예전과 수업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한 권의 책을 굉장히 깊게 이제 한 학기 한 달 정도 수업을 하는데 모든 교과목과 연관해서 초등이니까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그 책을 깊게 읽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덮는 책이 아니라 그 책으로 이제 과목별로 국어, 도덕, 사회, 미술, 체육 다 음악까지 하면서 나도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고 제가 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안 하면 아예 관심이 없고 하면은 좀 파는 편이어서 그럼 글을 쓰면 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네. 책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제가 어. 검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네. 했더니 저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좋은 게 상을 타는 거구나. 근데 처음부터 좋은 상을 너무 그런 상을 타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쭉 보다가 이제 공모전 리스트가 있는 거를 봤더니 이제 엽서시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생태동화 공모전을 봤더니 국립생태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나라에서 책 내준다고 하고 안 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겠지. 그리고 봤더니 전년도 거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9편을 뽑아서 내주니 단편 동화 9편을 뽑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이면 너무 어렵지만 9편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래서 했는데 막상 써보니 너무 어려웠고 그때는 작가 교실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문해창작과나 국문과에서 배우는 줄 알아서 그래서 그냥 했던 거고 작법서가 있다는 걸 조금 뒤에 알았어요. 선생님들한테 그 동학년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하나를 쓰고 한 편을 쓰고 진짜 힘들어서 이제 그건 생략할게요. 너무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써서 딱 보여드렸더니 저는 잘 쓴 줄 알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설명문이네 이러더라고요. 동화 공모전에 내야 하는데 그래서 작법서를 사서 한 줄 한 줄 고쳐서 내서 그것이 당선이 되어서 첫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랬더니 동학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때서야 우리 신누이가 동화 작가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디 가서 공부를 하면 된다 알려줘서 그 다음 해에 등록을 했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던 작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책이 나오는 공모전에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게 신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이 처음에 4권까지는 어디서든 선정이 된 수상 작품 취급으로 나왔고 수상 작품집에 있는 책 엔솔로지를 보고 또 같이 하자는 출판사나 선배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엔솔로지도 하게 되고 또 단행본 제안도 그 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수업에도 하셨었는데 네. 이게 마치 그 시냇가를 건널 때 디딤돌 하나씩 이렇게 돌을 이렇게 밟으면서 건너가잖아요. 네. 그 작가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때 검색으로 알았어요. 막 그 수강생들이 되게 막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막 네, 왜냐하면 넘쳐올랐던 생각이 나요. 제가 겪었던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같은 입장에서 맞아요. 겪은 거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스토리 텔링이 있잖아요. 네. 또 지금 교사시고 지금 휴직 중이신데 네. 원래 하는 일이 아닌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글을 쓰고 그것이 첫 단편 동화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화를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임정진 선생님한테도 배웠고 또 여러 선생님들한테 1년 동안 작가 교실 3군데를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3군데를 다니면서 근데 작가 교실을 가면 글 쓰는 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뭐를 못하는지를 알게 되는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되는군요. 모르는 걸 모르죠. 처음에는 내가 못한다, 모른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잘못됐고 어쩌고 이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이제 그렇구나 이러면서 하나씩
하는 거고 배우는 건 자기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해야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처음엔 동화를 썼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이제 동화도 쓰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창작을 어느 정도 그때가 한 1년 좀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제 안에서 훈련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감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다녀오셨군요. 예, 처음으로.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진짜 번개를 맞은 것처럼 찌릿하는 느낌과 함께 한 장면이 눈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거를 꼭 글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 그 뒷장면 맨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결말 부분을 먼저 썼어요. 그것이 달 아래 세 사람이라고 그 한나건 과학소설상 수상작품집에 실린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그 첫 번째 제가 쓴 소설이었는데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그것과 완전 관통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것을 글로 풀어내서 하나의 작품,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그 경험이 그 작품의 완성도나 그런 걸 떠나서 너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과 느낌이어서 그 다음에 또 쓰고 싶다, 또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소설을 쓰는 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신윤복의 달 아래 두 사람 월화정인 네. 그걸 보고 쓰신 소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리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시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동양적인 네. 이런 작가님 외모도 그렇고 그 약간 중국 사극이 연상되기도 하면서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그리고 뭐 다랑아리의 매력도 네. 있고 네. 원래 그런 역사나 미술에 관심이 좀 많으셨죠. 역사는 좋아는 했고 관심은 있었지만 잘 몰라요. 너무 어렵고 뭐라 그럴까 방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대략 이런 게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뭔가 필요하면 그때 찾고 예 항상 뭐 이렇게 누구처럼 뭐 엄청 많이 알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림은 제가 볼 줄을 몰라요. 정말요? 네, 그림 볼 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 두 소설에 화원기 bun구도 그렇고 달 아래 세 사람도 그렇고 그림이 등장하는 네네. 것은 제가 예술 분야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음악을 가장 좋아해, 미술을 가장 좋아해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작품과 가끔 통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감독을 본 적도 없고 전혀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왠지 그 감정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작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윤복의 월화정인이 그랬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한 작품에 그런 거지 평상시에 그림만을 보고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소양이 부족합니다. 진짜로. 예. 작가님 너무 겸손하신 것 아니에요, 같아요. 진짜로. 어머. 예, 근데 가끔 저한테 이렇게 울림을 주는 작품들, 음악도 그렇고, 뭐 영화나 그런 거 있을 때 그 한 작품에 좀 빠지는 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래요. 아니 그 책가도의 인기가 되게 상당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민화 인기도 표지를 책가도로 하셔가지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표지를 좀 신경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첫 장편 소설의 첫 단행본이니까 신경이 쓰였고, 근데 워낙 일정이 촉박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13주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 안에 쓰려다 보니까 제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표지 맞아, 표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출판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혹시 일러스트레이터를 제가 직접 이렇게 후보를 골라도 되냐니까 그러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전통 그림을 잘 그리시는 작가님들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그 가지 작가님의 네네. 그림이 너무 예쁘고 가지 작가님이 책 표지를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지 작가님이 다행히 이제 시간이 원래 잘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네네. 그래도. 그래서 제가 몇 분의 리스트를 들었는데 가지 작가님이 1순위였고 또 가지 작가님이 마침 시간이 되셨고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에서 그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 작가님한테 간단한 줄거리를 요약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읽으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책가도 자료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실 수 있게 줄거리를 드리면서 뒤에 배경은 책가도였으면 좋겠고 여고생 주인공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러프 스케치를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해를 잘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었고 완성된 그림도 러프 스케치만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림을 잘 모르고 그리면 한 실수들이 있거든요. 민화를 네. 책 합을 네. 이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너무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네, 그 그림이 작가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릴 때 제가 메일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뭐 반영도 잘 해주시기도 했고 저희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소통이 되게 잘 되어서 짧은 기간에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 모르페우스의 문이 너무 좋았어요. 아 예. 네, 지금 아이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 네네. 그 학교 폭력에 관해서 네. 그리고 뭐랄까 항상 그 청소년 소설에서 이게 열린 결말로 끝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해소를 시켜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 네. 좀 대리 만족과 해방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이 모르페우스의 문을 쓰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모르페우스의 문은 단편 소설이고 이달의 장르 소설 고즈노 기엔티의 이달의 장르 소설이라고 공모전을 했었어요 작년에. 올해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4권에 실린 작품이고 그리고 제가 내년 3, 4월쯤에 단편집이 나오는데 아마 그게 표제작으로 하지 않을까. 예. 저도 좋아하는 작품이고 일단 제목이 멋있지. 네, 맞아요. 네, 제목을 정말 많이 고민했고 제목이 한 3번 바뀌었는데 그것도 제가 쓰면서 지금 뭔가가 지금 제일 마음에 덜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초 여행을 갔다 오다가 오랜만에 그걸 다시 봤어요. 저기 뭐지?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화를 다시 보다가 네. 진짜 딱 이거다 하고 생각이 나서 그거를 하니까 이제 합이 다 맞춰지면서 그 떨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소설이 되었는데 지금 그 작품을 가장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네. 좀 많이 있고 저도 좋아하는 작품인데 굉장히 마음 아프게 썼어요 사실은. 예, 학교 폭력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SF 타임 루프 요소를 넣어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학교 폭력 담당 교사를 1년 정도 했는데 사실 서류 일을 많이 했지. 네, 네. 사건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예, 한 건 있었는데 졸업하기 3일 전에 예, 한 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평상시 어쨌든 상담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갈등을 겪을 때 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여도 엄마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왜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싫어하지? 미워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그 결과물이 모르페우스의 문이고 그게 아마 글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입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모르페우스 문 꼭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세요. 네. 자, 작가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뒤로 갈수록 재밌어요. 그런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첫 장편이신데 그래서 장편이 더 잘 맞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네. 그 작가님 작품 소재를 얻으신 배경이 궁금해요. 저는 장편, 단편 다 좋아합니다. 그냥 장편만 써야지, 단편만 써야지 이거는 없고요. 둘 다 좋아하는데 단편은 한 순간을 포착해서 정말 절제돼서 그 하나의 그 장면을 정말 가장 빛나게 하는 그 매력이 있고 물론 어렵죠. 저는 단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편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재밌다고 해주신 거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쓸 때 결말을 정해놓고 써요. 그러면은 그 지점을 향해서 이야기가 조금 모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자 이거보다는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됐어도 그 아까 다라리 세 사람도 마지막 장면을 먼저 쓰고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뒷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그걸로 점점점 치닫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소재는 제가 봤을 때는 제 마음을 울리는 걸 쓰면 독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모전 작품을 쓰게 됐을 때 이거는 쓰고 나서 당선된 게 아니라 먼저 선정이 되고 나서 쓰는 거였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를. 그래서 주어진 기간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썼어야 돼서 제가 작년 10월에 등단한 햇병아리인데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이자 너무 동시에 힘들기도 했어요. 진짜 장편 처음 쓰는데 이걸 해야 되고 같이 그때 힘든 걸 나눈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오늘도 한 분 오셨는데 그럴 때 제가 내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엔솔로지가 하나 있는데 그때 생각했던 로그라인, 그러니까 제 평상시에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한 줄 로그라인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스쳐 지나갈 때가. 그리고 로그라인을 정리해 놓은 메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모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귀신이 초등학생이 주인공인 초등학생이 문구점 운영하는 문구점에 귀신이 알바를 한다였는데 그거를 급하니까 갖고 와서 여고생으로 바꾸고 이제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채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을 울렸던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잘 알지는 못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독립운동가, 두 번째가 순교자.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기 마련이잖아요. 보통. 근데 어렸을 때 역사를 배울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다가 안 갈 것 같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대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뭔가 궁금증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쓸 때 천주교 순교자들에 대해서, 제가 천주교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천주교 순교자 이야기를 꼭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의 주된 그건 아니지만 인물의 한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쓸 때 제가 오랜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대한 울림? 그것이 녹아있다 보니 녹아 있었던 거를 공감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이 재밌으면 이렇게 재밌게 읽었다고 덮을 때가 있고,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번 역사에서 찾아보자 싶은 마음이 드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 그 허현과 심석기의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소석이에요. 네, 소석기 소석기의 네. 얘기가 너무 마음을 울리고 해서 제가 막 천주교 밖에서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 밖에 사건이 11건이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작가님 되게 좋은 책 쓰셨다. 그리고 이게 고즈넉 이언티에서는 이게 다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화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멸화군이라고, 그것도 책이 영화화 뮤지컬화된 거였는데 화원기 문구도 꼭 그렇게 2차 거웅이 돼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시각적인 작품이고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자, 끝으로 고즈넉 이언티에서 그러면 소양 작가님 책이 더 나올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페우스의 문과 제 초기 단편 3편과 신작 2-3편이 합쳐져서 내년에 주로 청소년 SF가 될 거예요. 거의 아마 6편 다 청소년 SF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 SF 단편집이 나오고 내년에 확실히 나오는 책은 6권이고 의논 중인 건 2권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6권 더 나오면 2권 더 해서 이렇게 해서 동화부터 성인 장르까지 네.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얘기 듣는 것만으로 되게 좀 벅차오르는데요. 네. 되게 기대됩니다. 자, 그럼 소양 작가님한테 질문 있으면 받아볼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람의 물리적인 에너지라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평소에 시간 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작가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쓰는 스타일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쓰지 않으면 병이 나는 작가님이 계시고, 꼭 그 시간에 꼭 써야 하고, 명절도 쓰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막 약간 산만해서 돌아다니고 막 별로 생각 안 했다가 생각나면 조금 쓰고 생각나면 조금 쓰고 이런데 저는 후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도 케어를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가요. 그래서 그런 아마 다들 그러실 텐데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 앞에 계속 앉아 있지는 않고 그런 편은 못 되고, 그리고 머리를 쓰면은 몸이 누워야 되는 그런 체질이어가지고 두 가지 동시에 못 해요. 두 가지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이 날 때 조금 썼다고 치고는 너무 양이 많잖아요. 아니 생각이 자주 나면 나시나요? 대신에 그 즉시 메모를 해요. 아, 네, 그러니까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한 대사가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얼른 적어놓고 저 카톡에 적어놓거든요 주로. 그래서 카톡에 적어놓고 나중에 그것들을 쓸 때 보면은 연상이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성격도 못 되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계속 그 작품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며칠 동안 노트북 안 펴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씁니다. 계속 메모하시고. 생각나면 꼭 메모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잘 모를 때는 생각나도 다음에 생각이 날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생각이 나면 그것이 모두 작품에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꼭 적어 놓습니다. 아, 네, 오늘 작가 지망생분들한테는 아주 용기가 되고 공부가 되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영 작가님 팬으로서 사회를 보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또 고맙습니다. 윤민희 PD님 오늘 와주셔서 그리고 너무 재밌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단 밥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단 밥상은 제가 그냥 혼자 무대뽀로 시작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코로나 때 4명밖에 못 모일 때라서 제 사무실에서 그냥 작가, 화가, 편집자, 저 이렇게 딱 4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다가 코로나가 좀 풀리기도 하고 또 여기 선능 아트홀에서 선뜻 이 공연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또 빌려주신다 그래서 이제 북토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토크를 하게 되고 또 책앤 TV에서 또 이렇게 촬영을 와주시고 이러면서 행사가 조금씩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양새를 더 갖춰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와주시는 분들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 나와도 알리지 못해서 너무 금방 사그라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독자의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책 참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왜 청년단 밥상이냐, 제가 상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뭐 문학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근데 선배가 후배한테 밥 사주는 건 괜찮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선배님들이 사주는 밥과 술을 인사동에서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후배들에게 밥 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밥상으로 지었습니다. 뭐 상 중에 제일 중요한 상이 또 밥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또 용기를 주는 게 우리가 매일 받는 밥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당은 제 작업실 이름이고 그래서 청년당에서 주는 밥상이야라는 이름으로 청년당 밥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동안 상 받은 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지금 35회니까 34권의 책이 이미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상 받은 책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다시 조명받거나 또 더 큰 상을 받거나 어디에 많이 추천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혼자서 이게 청년당 밥상의 힘이야,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책들이 힘을 얻어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은 이 책입니다. 예. 화원기 문구라는, 예, 문방구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 그런 또 환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근본적인,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또 건드리기도 하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상장은, 예, 손으로 쓴 상장이에요. 그래서 정병규 선생님이 손글씨가 되게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매달 이렇게, 예, 손으로 상장을 써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금박 두른, 예, 그런 상장은 아니지만, 예, 또 우리는 이제 여기 청년당 밥상은 정으로, 예, 운영되는 상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손으로 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청년당 밥상 화원기 문구 작가 소향. 157년의 시차를 두고 두 인물이 그림을 완성시켜 가듯 흥미롭게 엮어내는 소설, 이 책을 힘들게 지어낸 작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9일 청년당. 예, 제35회 청년당 밥상 화원기 문구 PD 유민우. 이 한 권의 책이 원고에서 편집, 디자인, 제작 등 완성본에 이르기까지 편집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여 독자들에게 이 책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9일 청년당 드림. 예, 감사합니다. 예. 검은 낯을 걸어와 흰밤 곁에 누웠을 때 토닥토닥 나의 맘을 두드리는 너. 낡은 하루 무겁고 흐려 분발은 지쳐서 토닥토닥 힘들었지 위로하는 소리. 다 괜찮아 말해줘. 오늘 같은 내일은 없을 거라고. 다 지워질 거라 말해줘. 긴 밤을 덮고 꾸는 꿈이 될 거라. 검은 낯을 걸어와 흰밤 곁에 누웠을 때 토닥토닥 힘들었지 위로하는 나. 다 무너져 버린 나들은 밤 곁에 누워
감사합니다. 밤이 왔어요. 위험한 고양이들은 그들만의 회합을 위해 모였어요. 쓰레기를 태워 불을 밝히자. 폐허에서 놀고 먹고 춤추자. 어둠이 우릴 껴안는 동안 두목이 될 거야. 어쩌면 늙기 전에 사라질 거야. 다른 파벨라의 고양이들처럼 나의 사라진 친구처럼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은 더 위험해지는 거야. 그저 울기 싫은 건데. 밤이 왔어요. 가난한 고양이들은 자기만의 거리를 위해 흩어져요. 쓰레기를 태워 불을 밝히자. 웅크리지 말고 서서 구름을 잡자. 하늘이 우릴 껴안는 동안 두려운 건 없어. 모두들 자기만의 약점을 알지. 다른 파벨라의 고양이들처럼 나의 사라진 친구처럼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은 더 위험해지는 거야. 그저 울기 싫은 건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당 밥상은 오늘이 35회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이제 36회 딱 만으로 3년을 꽉 채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은 60회까지 하고 환갑잔치하고 끝내는 게 제 소망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35회고 35회까지 무사히 매달 쉬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입니다. 또 이렇게 촬영 오신 촬영팀은 책앤TV에서 와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도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선능아톨은 원래 국악을 주로 하는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국악 공연을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국악 공연도 보시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